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 마켓 1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어제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어제 강했었고 오늘 또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뷰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사셨나요? 포스코 퓨처에? 안 사셨어요? 네, 2차 전지가 포트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꺼내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제 뭐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건 좋은데 분명히 내일 눌림이 나올 거다. 오늘 아침 장 초반에 마이너스 2.48%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 캔들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굉장히 익숙한 패턴으로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자,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일부터 바로 올라가든지 하면서 52주 신고가 10월 27일 날 고점을 넘어가는지 여건 집중적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수익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도 리뷰를 도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기 게임에만 좀 많이 목말라 계시거든요. 네, 어제도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여드렸고 포스코 퓨처의 차트를 보였지만 네, 잠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아직까지도 네, 여기까지 갈 길이 많이 멀죠. 26년도 상반기 쇼티지냐 하반기 쇼티지냐 저는 사실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목하는 부분들은 메이저, 이 월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파생되는 효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목표 가격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고 일단 대응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지금 2차 전지 특히 핵심 소재들 업종들 종목들은요. 지금 뭐 2자냐 앞자리가 2자냐 3자냐 뭐 4자냐 다르겠지만 그 숫자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2자는 3자로 바뀔 거고 3자는 4자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포스코 퓨처엠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장이 FOMC를 앞두고 좀 쉬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빨간불이에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장세가 뭐 매크로 장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FMC가 저는 이번 주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잠시 잊고 있었어요. 네, 그냥 요즘에는 그렇게 뭐 많이 매크로 보진 않- 하면 원래 신광섭인데. 그 정도로 이제 매크로를 시장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시장이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버린 건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어제 알았거든요. FMC가 이번 주간이구나. 10월 중인 줄 알았는데 이 예전같이 22년, 23년도 같은 하락장이 아니니까 항장이 뭐 그만큼 이제 매크로를 집중적으로 보는 저마저도 FMC에 대한 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어제 알았어요. 어제 이번 주 있구나. 일정 보니까 나왔는데 자 어쨌든 지금 장세가 너무 좋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FMC에서 뭐 무슨 뭐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뭐 허스키하게 뭔가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좋은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저 역시도 FMC가 이번 주인지를 어제 알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FMC도 있지만은 지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코스피도 좀 약간 좀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도 코스닥이 좀 강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이제 바이오들이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2차 전지도 초반에 좀 쏴주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즌 1 코스피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즌 2 코스닥 장세 계속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또는 길어지면은 주말 지나면 월요일 날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초안이 나올 거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자 그걸 보면서요. 오늘 좀 재밌는 JP모건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면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JP모건에서 바로 오토메이커라고 하죠. 자 뭘까요 결국은? 부릉부릉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현대차, 기아차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보고서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뭐 어떻게 보고 있다. 근데 최근에 사실 기아보다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좀 나왔죠. 강세가 나온 배경은 아시다시피 대형 공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휴머로이드 로봇이라든지 전반적인 버선 다이내믹스 관련된 또 모멘텀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우 회장도 막 방문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회장이 깐부치킨 회동도 하고 이런 이유가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의 자랑거리
이게 뭐냐면 결국 수출 국가 되니까 이 대형 캐펙스가 우리 이미 완성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도 있잖아요. 모션 컨트롤만 바꾸면 로봇을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그 기술만 있다면.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TSMC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현대차가 최근에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를 봤는데, 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말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갖고 왔고요. 자, 당연히 일단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관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오버웨이트,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투자 의견을 유지했는데,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현대차 로봇으로 올라갔잖아. 맞잖아요. 로봇으로 올라갔잖아요. 벌써 다이내믹스부터 해가지고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숫자 안 나오는데 이거 반영하는 건 조금 오버 아니냐? 하지만 현대차 주가에 대한 목표 가격은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1순위는 기아다. 최선호주들이. 그래서 기아를 선호한다. 차라리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로봇 테마로 올라갔으니까 수익화 2030년에 나올 거다. 근데 2030년에 수익화 나올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다 알고 있는 문제고, 예, 2030년도에 사실 우리나라 우리도 집 앞에 로봇이 배송될지도 아직 몰라요. 한 2035년 정도 돼야 되겠죠. 10년 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배당 소득도 있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있기 때문에 기아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숫자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게 어찌 보면 직업 정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로봇도 그냥 시장 규모만 얼만큼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목표 주가를 대부분 나더 넘버, 그러니까 NA를 많이 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으면 이제 뭐 바이오도 목표 주가 산정하지만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도 목표 가격을 딱 내주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그렇지 않은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꺼냈냐면, 그러면 오늘 뭐 자동차 부품주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현대차가 로봇 테마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타 강사 관점에서 저도 나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래서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모든 로봇주들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클로버 좋고, 뭐 다른 이제 몇 개 종목들 위주로만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임라인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확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년도 12월 말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을 하겠죠. 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거겠죠.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가 관건.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CS 내년에 있을, 초에 있을 2026. 이게 가전제품 전시회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최첨단 제품의 전시회로 바뀌었잖아요. 기업들이 자랑하는. 예,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로봇주들은 웬만하면 26년도 1월 한 초중순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예, 포트에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래 네. 과거에도 로봇이 연말 연초에 강했대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저도 그걸 처음 듣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도 최근에 많이 강하니까, 근데 많이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네, 뭐 계절적 요소로 보게 됐을 때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도 뭐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CS 2026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 있을 2026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거는 뭐 세탁기가 AI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볼 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대감은 상존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를 편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오늘 결론 이렇게 좀 도달해 봤습니다. 또 영어로 제가 만들었는데 무브업이라고 되어 있죠. 밸류체인. 예. 밸류체인의 오늘부로 상단으로 업이 된 기업이 하나가 딱 생겼습니다. 예, 뉴스가 나오면서요. 로봇주 중에서요. 그 종목을 잠시 뒤에 결론을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밸류체인 최상단은 핵심 구동 기술, 액추에이터를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1타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뭐 당연히 다 얘기하셔가지고요. 오늘 뉴스가 떠가지고 가지고 나왔고요. 자,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원래는 이제 관리하는 고객분들 로보티즈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좀 잡아야 되겠까 한 생각이 좀 들 정도의 혹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밸류체인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업 바로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텐데요. 현재가 33,55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네,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사가 이슈가 된 거예요? 네, 오늘 국책과제 선정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제가 밸류체인 상단으로 업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그리고 현대 그룹의 현재 협동 로봇 관련된 사업을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셨죠. 구동계, 내재와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어찌 보면 액추에이터지만은 이제 로봇의 심장과 같은 역할하는 게 구동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주어졌다. 그래서 지금 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핵심 부분들이요. 국산화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된 부분들. 이를 통해서 이제 원가 절감 효과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밀어준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모든 종목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야겠지만 로보티즈 신고가가 넘어갔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왔죠. 클로버 신고가 오늘 넘겼죠. 자, 한라캐스트도 이 자리에 소개시켜 넘겼죠. 그러면은 아직 못 간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에서 밸류체인의 상단으로 업이 된 기업인 뉴로메카.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차 37,000원으로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 한번 보겠고요. 2차를 4만 원 선, 손절 가격을 29,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방송 보고 나 사도 된다. 이렇게 되시는 이제 뭔가 이제 이 용기가 가득 차신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딱 사놓고 내일 정도에 눌렸을 때 아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사셨어요라고 앵커분들 물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 2, 3% 조정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게 신고가 넘어가기 직전 패턴에서요. 가격 전략 여러분들 정말 세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밴드까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무료 방송 있으시죠, 오늘도? 네, 앞서 오늘 2차 전지 로봇 2개만 좀 말씀드릴 거예요. 바이오는 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반등 성공한 모습 나와서요. 상당히 흡족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이오 빼고 2차 전지 로봇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가 나오는데 키 맞추기 나왔잖아요. 다음 배터리 쪽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올지 그에 대한 뉴스들 모멘텀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섭 또는 MBN고도 신광섭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